청취자님,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흙 속에서 사람 모양을 한 아주 기이한 식물 뿌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네, 듣기만 해도 좀 귀귀한 모양이죠. 맞아요. 그런데 이 뿌리가 임신을 돕는 마법의 명약이라는 소문만 믿고 이걸 얻기 위해서 막 자기 남편과의 하룻밤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긴다면 어떨까요? 와, 진짜 현대 관점에서는 상상도 하기 힘든 약간 삼류 판타지 소설에나 나올 법한 거래네요. 그렇죠. 저도 이 자료를 처음 봤을 때 제 눈을 의심했거든요. 그런데 청취자님, 이 말도 안 되는 주술적 거래와 촌극이 사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국가 중 하나가 탄생하게 된 아주 중요한 기원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정말 황당한 이야기 같지만 역사적 사실을 품고 있죠. 바로 그겁니다. 청취자님, 오늘 저희가 심층적으로 파헤쳐 볼 이야기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류일호 목사님의 신학적 역사적 해설 자료를 바탕으로 한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의 내용인데요. 오늘 다룰 이 텍스트는 단순히 박물관에 박제된 아주 오래된 종교 경전이 아닙니다. 네, 그럼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고대 중동 사회의 낯설고 기이한 풍습들, 그리고 한 지붕 아래서 벌어지는 자매 간의 그 숨막히는 질투, 또 인간의 처절한 욕망과 맹신이 어떻게 얽혀서 결국 이스라엘 12지파라는 거대한 국가의 뼈대를 완성했는지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기록입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먼저 이 모든 막장 드라마의 판을 깐 한 남자의 이야기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아, 주인공 야곱 말씀이시군요. 네, 야곱이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반도주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완전히 자기보다 한 수 위인 사기꾼을 만나게 됩니다. 맞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인 라헬에게 완전 첫눈에 반하죠. 그래서 그녀와 결혼하려고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을 무보수로 일하겠다는 파격적인 계약을 맺습니다. 와, 7년이나요? 네, 자료에 따르면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 그 고된 7년의 노동을 수일처럼, 즉 단 며칠처럼 여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7년의 무급 노동을 며칠처럼 느끼게 한 사랑이라니. 여기까지만 보면 진짜 완벽한 로맨스 영화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은 결혼식 첫날 밤이 지나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일어납니다. 아, 자기 옆에 누워있는 신부가 자기가 목숨 바쳐 사랑할 라헬이 아니라 언니인 레아였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아무리 고대라지만 어떻게 자기 신부가 바뀐 걸 모를 수가 있죠? 이건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현대의 관점에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들죠. 하지만 당시 고대 근동의 결혼 풍습을 보면 신부가 두꺼운 베일로 얼굴을 완전히 가리고 있었고요. 조명조차 없는 칠흑 같은 밤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속임수였습니다. 와, 그렇구나. 하지만 여기서 진짜 잔인한 건 라반의 태도 같아요. 맞아요. 야곱이 막 분노해서 따지니까 라반은 아주 태연하게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건 우리 지역 풍습이 아니라고 변명을 하죠. 그러면서 라헬도 아내로 줄 테니 대신 7년을 더 일하라고 통보하잖아요. 진짜 악독 업주가 따로 없네요. 사랑을 미끼로 14년의 노동력을 철저히 착취한 겁니다. 게다가 자료를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총 20년을 일했는데 그동안 라반이 야곱의 품삯 계약을 무려 10번이나 마음대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10번이나요? 이런 20년간의 끊임없는 대학 파기랑 심리적 학대는 야곱의 내면을 완전히 망가뜨렸을 것 같아요. 네,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윗세대인 라반으로부터 시작된 이 기만과 착취의 굴레는 고스란히 야곱의 가정 내부로 흘러들어오게 되죠. 아, 야곱이 철저하게 라헬만을 편애하고 언니 레아는 철저히 소외시킨 그 대목이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황이 아주 묘하게 역전됩니다. 그렇죠. 청취자님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남편의 사랑을 듬목받은 라헬은 정작 아이를 갖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레아는 연달아 아들을 넷이나 낳게 되잖아요. 루벤, 시몬, 레위, 유다까지요. 네, 이건 한 지붕 아래서 벌어지는 가장 잔인한 애정 테스트와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저희가 당시 상황에 완상히 몰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아이를 낳는 게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 선택이지만 당시 라헬이 느꼈을 압박감은 그런 차원이 아니었잖아요. 전혀 다른 차원이죠. 이 상황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고대 이스라엘의 사회 경제적 구조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네, 어떤 구조였나요? 고대 사회에서 여성에게 아들이란 단순히 화목한 가정을 위한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생존을 위한 유일한 화폐이자
훗날 자신의 노후를 보장하는 아주 강력한 연금이었습니다. 아, 자녀가 없다는 건 단순히 슬픈 일을 넘어서서 가문 내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 자체가 완전히 부정당하는 거네요. 언제 쫓겨나도 이상하지 않은 벼랑 끝 상황이었군요. 정확합니다. 당시 불임은 육체적인 문제를 떠나서 신에게 저주를 받았다는 사회적 낙인이었습니다. 자료에서도 누가복음 1장 25절의 엘리사벳 사례를 인용하고 있죠. 아, 그 훗날 기적적으로 임신한 엘리사벳이 주께서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셨다고 고백한 그 구절이요. 네, 바로 그겁니다. 즉,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는 가장 수치스럽고 극도의 불안감 속에 살았던 겁니다. 반면에 레아는 남편 사랑은 없었지만 아들을 넷이나 낳음으로써 완전 가문 내의 실세로 자리 잡은 거고요. 그렇죠. 사랑이라는 허울뿐인 권력을 쥔 동생과 자녀라는 확실한 생존 무기를 준 언니의 대립인 셈입니다. 와, 그 사이에서 라헬이 얼마나 미칠 듯한 절망감을 느꼈을지 이제야 피부로 와닿네요. 그래서 결국 라헬이 폭발하고 마는 거군요. 네, 남편 야곱의 멱살을 잡다시피 하면서 나에게도 아이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고 절규하잖아요. 야곱 입장에서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야곱도 그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란 말이냐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막 화를 냅니다. 철저히 고립되고 궁지에 몰린 라헬은 결국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이고 기이한 방법을 동원하게 되죠. 아, 자신의 여종인 빌하를 남편 방에 들여보내서 대리모로 삼는 그 장면이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당시 고대 중동의 독특한 법적 출산 관습입니다. 저 이 부분 읽으면서 진짜 궁금했어요. 여종이 여주인의 무릎 위에서 아이를 낳게 한다는 그 대목이요. 이 무릎이라는 위치가 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이게 단순히 물리적인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대 중동에서는 여종이 아이를 출산할 때 여주인의 무릎, 즉 신체적 접촉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행위 자체가 일종의 합법적인 입양 계약으로 효력을 발생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종의 몸을 빌렸지만 그 아이는 여주인의 합법적인 후계자로 인정받는 메커니즘이었군요. 네. 라헬은 당시 법적 제도의 허점이나 관습을 철저하게 이용해서 자신의 생존권을 확보하려 한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제가 진짜 경악했던 건 따로 있어요. 그렇게 여종을 통해 낳은 아이들의 이름입니다. 단과 납달리 말씀이시죠? 네, 첫째의 아들 이름이 단인데 그 뜻이 억울함을 풀었다. 이고 둘째가 납달리인데 내가 언니와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이 대목에서 진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이 이름을 무슨 언니를 저격하는 공격 무기로 쓴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인간의 질투가 낳은 지독한 독성이죠. 이걸 요즘으로 치면 막 소셜미디어에 자기 아기 사진을 올리면서 해시태그로 샵 언니 보고 있냐? 샵 내가 이겼다? 샵 참교육 이렇게 갈아놓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평생 굴릴 아이 이름에 복수심을 낙인처럼 찍어 놓다뇨. 진행자님의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아이를 독립적인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승리를 증명하기 위한 전시용 트로피로 전락시킨 것이죠. 와, 진짜 무섭네요. 그런데 라헬이 이렇게 치고 나오니까 이번엔 출산이 멈춰있던 언니 레아도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네, 레아 역시 지지 않고 자신의 여종 실바를 남편에게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갓과 아셀이라는 아들들을 낳게 하죠. 갓은 복됨이라는 뜻이고 아셀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두 자매가 남편 하나를 두고 대리모 전쟁을 벌이는 이 숨막히는 광경 정말 끔찍한데요. 그런데 청취자님,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바로 여종들이죠. 맞습니다. 진짜 피해자들은 여종들인 빌하와 실바 아닙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감정이나 모성애는 철저히 목살당한 채 여주인들의 권력 다툼을 위한 체스판의 말처럼 착취당했어요. 이 텍스트가 보여주는 가장 뼈아픈 현실입니다. 생존과 질투에 눈이 먼 인간이 타인을 어떻게 도구화하고 비인간적으로 착취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네,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 참혹한 인간의 이기심 한가운데서 놀라운 역사적 역설이 발생합니다. 비록 이 여종들은 자매들의 권력 투쟁의 소모품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그들이 낳은 아이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민족의 12지파 중 당당한 주축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역사의 가장 밑바닥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었던 여성들이 한 국가의 뼈대를 세우는 위대한 어머니들로 축복받게 되는 거군요. 네, 인간의 가장 추악한 다툼 속에서도 결국에는 그 상처받은 이들을 통해 더 큰 역사가 빚어진다는 게 정말 소름 돋는 통찰이죠. 아, 정말 깊은 깨달음이네요. 그런데 청취자님, 자매들의 이 광기 어린 집착은 사람을 도구로 쓰는 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네, 합한채 사건이죠. 맞아요. 어느 날 보리 추수 때 들판에 나갔던 레아의 첫째 아들 루벤이 합한채라는 식물을 주워오잖아요. 영어로는 맨드레이크라고 불리는 지중해 연안의 다년생 식물입니다. 이 텍스트의 해설을 보면 아주 구체적인 묘사가 나오는데요. 노란색이나 오렌지색의 단맛이 나는 열매를 맺고 뿌리는 마치 인삼처럼 사람 모양으로 두 갈래로 갈라져 있습니다. 사람 모양의 뿌리요. 듣기만 해도 약간 주술적인 냄새가 물씬 풍기는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합한채는 일종의 마취 성분인 알칼로이드 성분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고대인들은 이 독특한 사람 모양의 뿌리와 성분을 보고 이것이 임신을 돕는 아주 강력한 최음제이자 불임치료제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와, 당시에는 이 식물을 침대 밑에 두기만 해도 아이가 생긴다는 미신이 파다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합한채는 지금으로 치면 막 임신에 좋다고 인터넷 맘카페에 은밀하게 떠두는 검증 안 된 특효약이나 엄청나게 비싼 부적 같은 거였군요. 그렇죠. 의학적 효능은 전혀 증명되지 않은 완벽한 위화 효과, 즉 플라시보에 불과했지만 당시 사람들의 심리적 절망감을 파고드는 완벽한 도구였던 셈입니다. 이 합한채를 발견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라헬의 눈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그래서 언니 레아를 찾아가서 당당하게 그 뿌리를 달라고 요구하죠. 당연히 레아는 엄청나게 분노합니다. 네가 내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내 아들이 찾아온 약초까지 뺏으려 하느냐, 곧 따지죠. 그러자 여기서 라헬이 도저히 믿기 힘든 거래를 제안하잖아요. 그 합한채를 주면 대가로 오늘 밤 남편 야곱이 언니 방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라고요. 네, 남편과의 동침권을 고작 식물 뿌리 하나와 맞바꾼 겁니다. 아니, 청취자님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아이를 갖겠다고 정작 아이를 만드는데 가장 필수적인 남편과의 관계를 팔아버리다니요. 인간이 절망에 빠졌을 때 저지르는 전형적인 판단착오죠. 맞아요. 검증되지 않은 주식 정보에 전 재산을 쏟아붓는 매몰 비용의 오류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이 대목에서 텍스트는 인간의 헛된 노력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역사적 아이러니를 날카롭게 찔러줍니다. 남편과의 관계까지 포기하며 그토록 원하던 합한채를 손에 준 라헬. 과연 임신에 성공했을까요? 못했죠. 네, 전혀 아닙니다. 그 약초는 아무런 효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와, 그럼 반대로 그 약초를 미련 없이 포기하고 남편을 택할 레아는 어떻게 되나요? 레아는 그날 밤 야곱과 동침해서 무려 5째 아들 이사가를 낳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6째 아들 스불롱, 딸 디나까지 셋이나 더 출산하게 되죠. 세상에. 미신에 매달린 사람은 철저히 실패하고 그걸 포기한 사람은 3명의 아이를 더 얻었네요. 이사갈이 보상이라는 뜻이고 습불론이 선물이라는 뜻이라는데 레아 입장에서는 완벽한 승리 선언이었겠습니다. 네, 아주 통쾌한 승리였죠. 반면 라헬은 남편 협박하고 여종 착취하고 심지어 효능 없는 미신까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통제 수단을 다 썼는데 남은 건 완벽한 실패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지점. 라헬이 자신을 쥐고 흔들려던 그 모든 통제권과 치열한 경쟁심을 완전히 내려놓고 두 손을 들었을 때 텍스트는 놀라운 반전을 선언합니다. 아, 드디어 그 순간이 오는군요. 네, 하나님이 비로소 라헬을 기억하셨고 그녀의 태를 여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마침내 라헬이 직접 자신의 아이를 낳게 된 거네요. 네, 그렇게 그토록 고대하던 아들을 낳고 그녀는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습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에는 내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는 의미와 여기에 더 주시기를 원한다는 의미가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이 서사적 흐름이 설명하고자 하는 바가 아주 명확하네요. 그렇죠. 진정한 생명과 축복의 근원은 인간의 치열한 경쟁이나 합한채 같은 미신적 도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걸 내 맘대로 통제하려는 강박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도대체 오늘을 사는 청취자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수천 년 전 고대 유목민 가족 사이에서 벌어진 이 지독한 전쟁이 지금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까요? 이것을 더 큰 관점에서 연결해 보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내면에도 각자만의 맹목적인 합한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만의 합한체요.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신다면요?
라헬이 타인을 이기기 위해 쓸모없는 식물 뿌리에 집착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누군가보다 우위에 서기 위해 비합리적으로 매달리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일까요? 직장 동기보다 무조건 빨라야 하는 승진 타이틀일 수도 있고요. 소셜미디어에서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해 빚을 내서라도 유지하는 과시용 소비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웃집 아이를 이기기 위해 자녀를 극단으로 몰아넣는 사교육일 수도 있죠. 듣고 보니 정말 뼈맞은 기분이네요. 청취자님, 당신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자신만의 합한체를 찾아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효능도 없는 가짜약을 얻겠다고 내 삶의 진짜 소중한 본질을 라헬처럼 팔아넘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통제하려고 발버둥 칠 때 그 경쟁이라는 암적인 요소가 어떻게 귀한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드는지 이 텍스트가 아주 정확하게 꼬집어주네요. 맞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20년에 걸친 노동사기극부터 벼랑 끝에 몰린 여성들의 대리모 전쟁, 그리고 미신이 뒤섞인 합한채 쟁탈전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처절한 진흙탕 싸움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민족적 뼈대가 탄생했다는 사실도 확인했죠. 거룩한 역사는 결코 무균실에서 탄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청취자님,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저는 이 이야기를 쭉 따라오면서 정작 이 가족의 아이들이 겪었을 트라우마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네, 그 부분이 아주 치명적이죠. 푼 도구야. 나는 내 이모를 짓밟고 이겼다는 증거야. 라는 그 어머니들의 지독한 원망의 메시지를 평생 달고 살아야 했던 아이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가정 내에 팽배했던 극단적인 편애와 어머니들의 권력 다툼은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세대를 넘는 상처로 전수되었을 겁니다. 바로 그거죠. 이 가족의 뼈대 깊게 박혀있는 그 지독한 경쟁이라는 독성. 결국 훗날 이복 형제들이 라헬이 그토록 어렵게 낳은 아들 요셉을 질투해서 타국에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네,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끔찍한 형제들의 비극이죠. 그 끔찍한 비극의 씨앗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어머니들의 치열한 경쟁심에서 이미 심어진 것은 아닐까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도 무서운 추론입니다. 청취자님, 우리가 오늘 무심코 타인을 이기기 위해 심어버린 질투와 집착의 씨앗이 다음 세대에게 어떤 이름으로 자라나게 될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일상에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또 다른 흥미로운 분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